도시와 시골의 즐거운 만남 도시락. 네,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입추난파를 시작으로 일주일 넘게 이어지던 추위가 한풀 꺾이면서 이제 날씨가 꽤 포근해졌는데요. 네, 이번 주 정월대보름도 있었고 졸업 시즌에 발렌타인데이까지 행사가 참 많았는데 다행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길었던 추위에 눈까지 많이 내리면서 불편한 점들 참 많으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좀 따뜻한 봄날을 기다려봐도 되겠죠? 물론이죠. 아직 이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벌써 2월이 절반이나 훌쩍 지나갔잖아요. 설레는 마음으로 꽃피는 춘삼월, 봄을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도시락 방송 보시면서 기다리시면 기다림의 시간도 지루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순서 마을 탐방 시간인데요. 한솔 씨,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나주 노안면을 다녀왔는데요. 이 마을에 소문난 효자가 무려 2씩이나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도 인정한 효자 중의 효자, 지금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을 탐방, 눈이 소복히 쌓인 전남 나주로 떠났는데요. 영산강 명소인 광주 남구 승촌보와 붙어 있어 광주와 나주 사이를 잇는 작은 마을입니다. 네, 제가 오늘 찾은 이곳은요, 장선천이 흐르는 농촌마을 노안면 항림마을인데요. 제가 이 눈길을 뚫고 여기까지 달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을에 아주 소문이 난 효자가 있다고 하거든요. 저도 좀 효심하면 남다르긴 한데 대체 얼마나 효자길래 저한테까지 이 소문이 들렸을지 일단은 이 마을의 효자분 제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이 효자가 특이하게도 추운 겨울이 되어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눈을 열심히 파헤치며 찾아갔는데요. 어디 계실까 대체?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 항림마을에 제일 가는 효자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바로 여가 있지. 여기 안에 있어요, 효자가? 예. 효자 만나러 가는데 이 무릎 장화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신어주고요. 비닐하우스 사이 진흙을 한참 동안 걸었습니다. 너 빨리 와요. 너. 정체가 궁금하네요. 여기 추운게 여기 손도 넣어봐. 아니, 효자 만나러 가는 길이 너무 멀고 너무 험한데요, 벌써? 진짜 다 장 없으면 왔어요. 못 여기 가겠는데요? 손도 따뜻하다. 미끄럽더라고요. 참을 지어서 따뜻하다고. 여기 안은 또 따뜻하네요. 들어가면 돼요, 그냥? 와, 이 안에까지 이렇게 물이 차 있네요. 아니, 근데 저는 효자 만나러 온 건데 여기 지금 일하고 계신 요거 분이 전부 다 효자세요? 효자. 요거 진짜 아주 우리한테 큰 효자라고. 아, 지금 여기 있는 게 효자라고요? 이 미나리가 효자 작물이야 아주. 미나리. 미나리 꽝이라고 불리는 미나리를 심은 논에 빼곡히 줄 서 있는 항림마을의 효자. 전국 미나리 생산량의 90%가 이곳 노안면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노화면을 먹여 살리고 우리 나주시를 그 발전시키는 아주 좋은 원동력이야. 노안면에 이렇게 미나리가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호남의 저쪽 영산강에서 재배되기 시작, 학산 리 3구 재배되기 시작했던 것이, 예, 그때 당시 그 지하수로 햇빛을 많이 받아 광합성을 많이 오고 다른 데 미나리는 전지미나리 물이 깊어 실어지지 말라고. 그래서 이 맛은 또 여기서 좋아. 햇빛을 많이 받아 새파라니까. 그럼 여기 있는 미나리는 무슨 미나리예요? 노안 돌미나리. 돌미나리. 왜 돌미나리 돌미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 여기 자연 그대로 재배했던 것이 돌미나리라고 했어요. 돌미나리는 겨울에도 얼음 속에서 파랗고 부드러운 잎을 유지하며 자라는데요. 일반 미나리보다 향이 진하고 속이 꽉 차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저는 미나리를 저렇게 딸내미 재배하는 게 머리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딸 머리를 자연의 스킬인 줄 알았거든요. 제 딸은 없지만 조카 아이고, 머리를 금방 잘하시네.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하고 어디까지 낫이 들어가야 돼요? 땅에다 회장님? 딱 대. 땅에 대고 대고 잡는 게. 어르신들이 항상 말은 이렇게 쉽게 하시는데 어렵더라고요. 이게 막상 맞나? 해보면. 잘 비어. 잡은 대로 안 지어지는데요? 손시려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니, 우리 식구들보다 더 잘 비네. 그래요? 항림마을 돌미나리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이 지하수인데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지하 150m 천연 안반수로 길러 깨끗하고 식감이 부드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도 많이 안 시렵더라고요. 근데 밖에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여기는 제가 맨손으로 손을 넣어도 지하수가 들어오니까 물 온도가 한 14도나 5도 돼요.
그러니까 손이 크게 안 실어. 지금 밖에 같으면 손 실어서 못해. 원래 미나리가 그 정도 온도에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그것이 지하수 온도가 14도나 5도 돼가. 근데 전부 다 지하수 아예 많고 클 수가 없어. 하우스 하이가 100을 지어도 안 커요. 45년간 돌미나리를 수확해온 향림마을에는 요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고민이 뭘까요? 오. 근데 보통 이렇게 수확 현장에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던데 좀 다르네요. 예, 많이 했습니다. 젊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할머니들이 많이 했어.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느니 전부 다 이제 외국인들 바꿔지더라고. 수산율이 적으니까 그거는 일손이 많이 부족하군요. 네. 우리 마을에서는 어린애기 오른쪽 들은 지가 10년이 넘었어. 그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외국인이 다 채우고 있다고. 돌미나리는 주로 11월부터 4월 초까지 수확하지만 지금이 가장 맛있고 영양가 있는 제철인데요. 항산화 효과와 혈압을 낮추는 효능으로 유명한 기능성 웰빙 식품입니다. 이 미나리가 또 몸에도 좋고 건강에 좋고 하지만 제일 좋은 게 맛이 좋잖아요. 맛이 좋아요. 삼겹살 싸먹으면 그 고기에 느끼한 맛이 없지. 미나리 삼겹살 아주 좋아요. 그죠? 아, 그쵸. 또 빠질 수 없는 게 삼겹살 지글지글 구워가지고. 네, 그것도 좋고 이 미나리가 가장 좋은 것이 홍탁이라고 미나리하고 홍어하고 사춘간이에요. 맛이 기가 막혀요. 저도 이 기가 막힌 미나리 맛을 보고 싶어서 열심히 수확한 미나리를 근처 세척장으로 옮겼는데요. 이곳에서 물에 깨끗하게 헹구고 잎과 줄기를 가지런하게 정리하면 미나리 수확 단계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한알은 미나리를 잡아서 아까 어떻게 하시더라? 가지런하게 뒤집어서 또 이게 미나리는 수확할 때도 그렇고 세척하고 분류할 때도 이 가지런한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포장할 때도 이렇게 예쁘게 가지런하게. 항림마을의 30개 이상의 농가가 이 작업을 거쳐서 작년에 생산한 돌미나리만 무려 3,000톤, 와. 연매출 150억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효자 맞죠? 부자죠, 저 정도면. 다음은 제가 너무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삼겹살, 아니죠, 미나리 파티 즐길 준비해야겠죠? 이거죠. 냄새가 우와 잔치 열렸네요. 여기 뭐 미나리 잔치인데요 거의?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부침개에다가 맛있게 많이 드세요. 무침에다. 미나리 이 부침개. 삼겹살 이거 싸먹으면 그만이야, 그만. 아주. 아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삼겹살하고 이 미나리 조화가 기가 막히다고. 기가 막혀. 우와. 지금 이게 미나리 미나리하고 홍어 무침. 홍어초무침. 이것도 흑산도 홍어예요. 그 귀하다는 구운 거 드시네요. 흑산동어요? 우와. 제가 원래 그냥 그 홍어는 사실 잘 못 먹는데 이 미나리랑 묻혀져 있으면 궁합이 좋아서 맛있을 것 같아요. 새콤달콤 싱거워요, 지금 보는데 또. 와. 세상에 여보원도 더 맛있는 거 없어. 진짜 한 입 먹자마자 아니 그냥 입에서 홍어 향을 입맛 이기더라고요, 미나리가. 덕분에 향긋한 미나리 향이 퍼져요. 이 돌미나리는 생으로 먹어도 익혀 먹어도 향과 맛이 살아있어서 참 좋은데요. 아니 젓가락도 안 쓰시고 드시는 거예요? 급하셨네요. 우선 맛있으니까요. 이 미나리를 그냥 이렇게 집어서 먹어도 돼요, 이렇게? 네, 괜찮습니다. 청정 미나리이기 때문에 와. 한번 드셔보세요. 와. 저 향이 이 스튜디오까지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봄을 안 봄의 땡기는 향이죠, 정말. 맛이 들립니다. 확실히 방금 수확한 돌미나리를 바로 먹어서 그렇지 이 풍미와 맛이 배가 되더라고요. 진짜로 미나리하고 같이 내용이 삼겹살을 먹으면 나죠. 계속 들어가요. 안 느끼하니까. 안 느끼하니까, 맞아요. 그냥 삼겹살 고기 구워 먹는 거랑 풍미가 다르네요. 틀립니다. 삼겹살이 부드럽게 씹히는데 그 안에서 이 미나리가 아삭아삭하게 그 맛을 향긋하고 기분 아니까 좋게 더 입맛을 힘들어요.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것이 노안 청정 미나리의 장점입니다. 미나리와 삼겹살 조합은 맛도 맛이지만 미나리의 이 돼지고기 포화지방을 분해하는 성분이 있어서 더 잘 어울린다고 해요. 여기에 미나리 부침개 그리고 초무침까지 돌미나리의 향으로 꽉 채운 한상이었는데요.
항림마을에 돌미나리를 잇는 또 다른 효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바로 찾아가 봤습니다. 효자가 둘씩이나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금방 노안면에 소문난 효자 미나리를 만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로 오면은 또 다른 효자를 만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우리 노안에는 우리가 한 21년 전에 네. 한라봉을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한라봉이요? 예. 나주에서요? 예. 그 뭐 제주도에만 가야 있는 거 아니었어요? 나주 한라봉이 실은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오? 제일 처음 재배를 시작했거든요. 오, 이건 또 처음 한 사실이네요.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한라봉 원조 재배지답게 나주시 한라봉 연구회가 있을 정도로 한라봉의 진심인 곳인데요. 이장님도 이 한라봉 연구회 간부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에 한라봉 나무 자체가 특수하다 보니까 특수 작물이다 보니까 재배 기술도 없고 그걸 이제 습득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조성을 했고 지금 현재 굉장히 뛰어난 품질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나주시 한라봉 연구회죠. 한라봉이 좀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노안면에서 한라봉이 잘 자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나주시 자체의 토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고품질의 한라봉이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죠. 이 항림마을 한라봉 농가는 토양이 비옥하고 연평균 일조량이 다른 지역보다 무려 1000시간이나 많아 고당도 고품질 과일을 자랑하는데요. 따뜻한 겨울나기 덕분에 이 비타민C가 풍부한 제철 한라봉이 탄생합니다. 와, 근데 이렇게 자르기만 했는데 크기도 벌써 굉장히 크네요. 네. 상큼한 내음이 풀풀 나는데요, 지금? 향도 일단 너무 좋아요. 와, 너무 달고 상큼하죠. 상큼하고 다하네요. 굉장히 맛있죠? 자, 이거 입이 넣는 순간 상쾌해져요. 이 상큼함으로. 약간 딱 삼겹살 먹고 와서 지금 먹으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후식으로. 이 한라봉이 활성산소 제거와 특히 노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열심히 먹었습니다. 저도 먹고 싶네요. 우리 이장님 이렇게 농가를 운영하시면서 앞으로 좀 바라는 점도 있으실 것 같고 목표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제 바라는 점이나 목표는 이 한라봉을 전국에서 최고로 맛있는 한라봉을 재배하는가 이게 제 목표거든. 근데 참 힘들어요. 이 농사라는 게 한 해 기후가 바꿔지면은 모든 것이 틀려져 버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 목표라면 그냥 무조건 맛있는 한라봉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겨울철에 우리가 좀 몸도 추워지고 웅크러지고 하잖아요. 그럴 때 비타민 충전 나주 한라봉을 하면 정말 제격이겠네요. 그렇죠. 엄동설안을 견디고 자라는 나주 돌미나리와 한라봉, 앞으로도 항림마을의 효자가 되어줘. 네, 저는 한라봉 하면 당연히 제주도를 생각을 했는데 그 나주가 한라봉의 원조가 되는지 몰랐거든요. 이제부터라도 좀 우리 지역의 한라봉을 자주 먹어야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처음 알았는데요. 이 한라봉이 1980년대 데코폰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유입돼 나주에서 처음 재배를 하다가 제주도로 건너가서 한라봉이라는 브랜딩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일단 오늘 영상 보면서 오늘 저녁은 돌미나리 삼겹살로 정했습니다. 이 돌미나리 삼겹살 먹고 후식으로 한라봉까지 먹으면 이게 바로 완벽한 항림마을 코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한수 씨, 네. 삼겹살은 당연히 맛있었을 테고 그럼요. 네. 이 미나리 부침개는 맛이 어땠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그 재료가 미나리만 들어가 있는데 정말 그 감칠맛부터 고소한 맛이 계속해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냥 미나리가 아니라 영산강 유역의 깨끗하고 비옥한 토양에 그리고 무농약, 천연 지하수로 키운 돌미나리가 포인트라는 점 여러분 꼭 잊지 말고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오늘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잖아요. 오. 우리 창은 씨 뭐 받으셨나요? 이날 보통 여자분들이 남자들한테 초코플레이 주잖아요. 네. 저 서운합니다. 왜요? 왜요? 두 분을 전 다 안 줬어요. 아, 화이트 데이트 다시 두실 건가요? 보장해 주시면 그렇게 계산적으로. 주고받고. 됐어, 안 먹어. 저희 끝나고 이따 계약서를 좀 네, 작성을 좋아요. 하시죠.
네,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기 좋은 발렌타인데이. 뭔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지금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커플들의 마음을 취향 저격할 이색 디저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로맨틱한 기념일을 대표하는 발렌타인데이가 돌아왔습니다. 당도 초과, 예쁨 초과. 성공적인 고백을 위한 이색 디저트의 세계 속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오빠 여기 분위기 진짜 좋다, 그치? 오늘 날씨도 좋아. 어머, 너무 좋다. 누구시죠? 썸인가요 지금? 오빠 잠깐만. 여기 서봐. 나 뭐 줄 거 있어. 왜? 뭔데? 초콜릿? 초콜릿? 뻔했어? 뻔했어. 뻔하다고? 그럼 나 안 줄래. 남성분 얼굴 너무 궁금하네요. 아이고, 이렇게 썸이 끝나나요? 뻔한 발렌타인데이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디저트를 찾아 광주 북부에 자리한 한 건물을 찾아왔습니다. 일본식 소품이 돋보이는데요. 과연 이곳에선 어떤 디저트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새 썸남이 생겼는데 조금 특별한 이벤트로 선물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걸 찾고 있는데 혹시 이건가요? 키링 같이 생겼는데? 키링은 아니고요. 네. 이게 우리 일본식 디저트인 화과자라고 해요. 화과자요? 근데 화과자라고 하면 꽃 모양 과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쁘네요. 그러게 다들 이제 꽃 화자라고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꽃화는 아니고 화할 화자를 써서 화과자라고 해요. 눈으로 한 번, 입으로 한 번 먹기 너무 먹는다는 아까운 말이 거 있는 화과자는 일본 왕족들이 즐겨 먹었던 최고급 디저트인데요. 이곳에선 다양한 화과자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색을 한번 입혀볼 거예요. 도색이라고 하거든요. 도색. 분홍색 분홍색. 위주로 만들 건데 오늘 저희처럼요? 맞아요. 오늘 어떻게 맞춰가지고 그러니까요. 약간 분홍색. 커플 체험하러 온 것 같아요. 되게 싫어하시네요. 아니 썸남은 어떤 분홍색을 어떡하고요? 좋아하시는지 말씀해 많이 주시면 제가 흘리시는데. 거기에 맞게 조색을 도와드릴게요. 진한 핑크빛을 좋아해요. 아, 진한 걸 좋아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하게 색깔을 한번 내드릴게요. 색을 직접 조합할 수 있나 자, 봐요. 이제 칠해보세요. 한번 색깔이 나올 때까지. 말캉말캉해. 말캉말캉하죠? 쫀득쫀득해요, 그리고. 오! 배강금과 찹쌀가루 등이 들어간 반죽에 식용색소를 넣고 모양을 만들어준 뒤 한 땀 한 땀 조각을 해주면 손 안에서 예쁜 벚꽃이 피어나는데요. 만드는 법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오, 예쁘다. 딱 완성한 정성 한 세트.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쁜 비주얼에 하나만 살짝 맛을 봤는데요. 진짜 먹기 아까울 것 같은데요. 부드러워. 뭔가 쫀득쫀득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맛있어요. 달콤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쫀득쫀득한 느낌도 있거든요. 맛있다. 근데 또 맛도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전달을 해주는 거잖아요. 혹시 사장님은 또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손수 만들어서 선물해주면 어떨 것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 말해주셔야 돼요. 남자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제 애인이 이거를 꼼지락꼼지락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더 그럼 기분이 저 좋을 오늘 것 같아요. 성공했네요. 성공이에요, 성공. 그쵸. 이번에는 요즘 핫한 디저트가 있다는 한 카페로 향해봤습니다. 저 저거 알아요. 수건 케이크는 이제 중국에서 유행 중인 디저트인데 한국에서는 말려있는 모양이 수건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수건 케이크라고 잘 알려져 있고요. 중국에서는 마오진젤이라는 이름으로 유행하고 있어요. 발렌타인데이에 드실 만한 이색 디저트로 수건 케이크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둘 중에 어떤 게 진짜 진짜 수건일까요? 수건 아니에요? 정답은 바로 왼쪽! 진짜 똑같이 생겼죠? 진짜 그 호텔에 있는 수건 같이 생겼네요. 네. 그렇다면 과연 수건 케이크의 맛은 어떨까요? 맛 평가에 매우 솔직한 우리 어머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건 케이크 드시고 계시는데 혹시 수건 케이크 어떻게 알고 드시는 거예요? 저희 딸이
여기로 와봤는데 맛있다고 괜찮다고 해서 한번 들려봤어요. 그러면 실제 수건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세요? 이렇게 받았을 때 풀면서 그 기대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엄청 귀한 선물을 받은 느낌이었어요. 깜놀입니다. 깜놀이에요. 제가 원래 좀 초코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먹어보니까 많이 달지도 않고. 수건 케이크의 맛의 비결은 초코 반죽을 얇고 부드럽게 구운 크레이프에 있는데요. 이게 은근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크레이프가 얇아서 잘 찢어지다 보니까 그 점을 제일 좀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이게 구울 때나 말 때 잘 안 찢어지게 하는 테크닉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는 수건처럼 좀 퐁실하게 잘 만들기 위해서 휘핑 정도까지 좀 신경을 쓰는데 휘핑을 너무 묽지도 않게 푸석하지도 않게 잘 하는 게 조금 테크닉이 필요한 것 같아요. 크레이프 2장을 살짝 겹친 후 그 위에 내용물을 넣고 돌돌 말아 카카오 가루를 뿌려주면 센스 만점 초코 수건 케이크가 완성됩니다.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뭔가 선물 포장 받는 느낌? 오, 그냥 수건인데? 수건인 척 줘도 되겠어요. 저도 말로만 들었지 먹는 건 처음이거든요? 와, 안에가 진짜 빵실빵실해요. 맛있겠다. 진짜 케이크인데? 일단 비주얼 제 스타일이에요. 합격이에요. 네. 맛있다. 크레이프가 되게 쫀득쫀득하고 수건 모양이어가지고 어떤 맛일까 약간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진짜 열심히 달콤한 드셨네요. 그런 맛있음 초코케이크예요. 인정. 크림 많이 들어서 완전 제 취향이거든요. 아까는 일본의 화과자 먹고 이번에는 중국의 수건 케이크 먹고 뭐 이 정도면은 우리 여건 없이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달콤한 내음을 쫓아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아메리칸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순천의 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전에 미국 창고였는데 이제 그 공간을 저희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재해석해서 공간을 만들고 복합적으로 이제 공연도 하고 이제 다양한 음료나 디저트류도 즐길 수 있습니다. 디저트! 제가 지금 발렌타인데이 맞이해가지고 좀 디저트류를 좀 찾고 있었거든요. 여기 혹시 특별한 디저트 뭐가 있을까요? 빈투바 초콜릿이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흔히 시중에서 판매하는 게 아닌 카카오 외에 이제 별다른 이제 합성 원료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고 최소한의 재료만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초콜릿이에요. 이곳에선 카카오빈이 초콜릿바가 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요. 잠시 함께 지켜볼까요? 먼저 상태 좋은 카카오빈을 선별한 뒤 140도의 고온으로 로스팅해주고요. 기계를 이용해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해줍니다. 이후 맷돌과 비슷한 원리로 돌아가는 콘칭기에 알맹이를 넣고 72시간 동안 천천히 으깨주면 액체 형태의 초콜릿이 되는데요. 며칠간 숙성한 다음 공기를 빼고 원하는 틀에 담아 굳혀주기만 하면 초콜릿계의 명품 빈투바 초콜릿이 완성됩니다. 진짜 명품이라고 할 만하네요. 와. 오, 맛있는 냄새 나. 뭐지? 왜 초콜릿에서 약간 베리류의 그런 상큼함? 산미가 또 느껴지거든요? 이제 카카오도 원두처럼 여러 가지 산지별로 다양한 품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특성이 있습니다. 맛있는데요? 커피하고 아니, 느낌이 아까 비슷하네요. 제가 사실은 슬쩍 이렇게 맛을 봤거든요.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귀한 광경에 그만 궁금함을 참지 못했는데요. 써요. 약간 떫은데? 그래요? 제가 알던 초콜릿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지? 혹시 몰래 다른 거 먹었어요. 주신 거 아니죠? 아니요, 이제 같은 네. 초콜릿이고요. 아까 드셨던 거는 이제
숙성 과정 중에서 아직 미완성 단계였던 초콜릿을 드신 거고요. 제가 지금 급했네요. 드신 게 마지막으로 이제 완성된 거고요. 오, 제가 느끼기에는 이 빈투바 초콜릿이 되게 신선함을 가득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드셨던 거는 지금 막 더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거예요. 어쩐지 그래서 더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만하면 이벤트 선물로 딱이겠죠? 저번에는 남자친구가 선물로 줘서 받았었는데 맛있었어서 제가 이번에 선물하려고 왔고, 기성품보다는 만들어진 거 주는 게 더 정성이 있는 것 같고 발렌타인데이 때 추천드려요. 평범한 초콜릿은 그만. 발렌타인데이 남들과는 다른 색다른 감동을 선물하고 싶다면 여러분도 정성 가득 예쁘고 맛있는 디저트로 달콤한 진심을 전해보세요. 네, 일단 여심은 제대로 저격한 것 같아요. 달달한 냄새가 여기까지 풍기는 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맞아요. 색감도 그렇고 모양도 너무 예뻐서 오히려 제가 선물을 받고 싶은 입장이던데요. 남자 입장도 궁금한 게 우리 도시락 청일점 네. 창희 씨는 어떤 디저트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네, 저는 이 세 가지 모두 다 좋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두 번째 만나봤던 수건 케이크. 제가 이 크레이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크레이프에다 또 달달한 초코까지 있으니까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또 남자분들 입장이 또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는 기념일을 잘 안 챙기는 추세잖아요.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드시다고 하던데 네, 이럴 때일수록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조금 풀렸다고 해도 아직 겨울은 겨울이죠. 이 찬바람 불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음식이 바로 국물 음식인데요. 이 추운 겨울에 더 싱싱하고 푸짐하게 만나볼 수 있는 이 음식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로 그 지역 특유의 방식으로 만들어 먹는 음식을 향토 음식이라고 하죠. 우리 부산은 밥상이 싱싱한 해산물과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맛 따라 길 따라 오늘은 부산의 향토 음식 해물탕을 맛보러 떠나봅니다. 또 오랜만에 부산으로 떠나보네요. 만여행을 떠나기 위해 찾은 곳,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부전시장인데요. 최 선생님이 오늘은 어떤 맛 이야기를 들려주시려나요?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꽤나 매섭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효한 음식들로 이 겨울을 나는 것도 좋겠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든든한 그런 국물 음식들이 좋겠죠. 저는 지금 부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뜨끈한 국물 요리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식재료들이, 제철 식재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가면 제철 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죠. 또 시장 특유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어 더 좋은데요. 와, 또 이거 해물 많네. 아유, 안녕하세요. 이야, 이 해물 많습니다. 전복도 싱싱하고 요새 이 뭐 어떤 해물들이 지금 좋습니까? 요즘 제철 굴. 굴. 네. 바다의 우유입니다. 지금 많이 드셔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연산 돌담치, 호래기도 있지, 제철. 호래기도 있고 겨울에 지금 춥습니다. 아주 추운데 이때 이 해물로 좀 해먹을 수 있는 거는 뭐 보양식 같은 거 뭐 없겠습니까? 보양식은 삼계탕에 전복 넣고 낙지 넣고 해 드시면 되고요. 그것도 또 귀찮다 이러면 겨울에 이 해물 다 넣고 해물탕. 해물탕. 너무 소주 안주 지기고요. 석구리도 지깁니다. 우리 또 부산 향도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해장하러 가도 더 먹고 부산 사람들 좋아하는 건데 그죠? 해물탕에는 뭐 어떤 것들을 넣어가지고 하면은 좀 보양이 될까요? 요즘 홍가리비가 가격 싸고 좋고요. 물고동, 홍합, 날씨가 많이 나고 바지락이고요. 백합이고요. 여기다가 또 제일 좋은 게 짠, 이 국산 낙지가 있습니다. 으아, 낙지. 선생님이 예. 크기도 커요. 전복하고 우와, 이러면은 완전 겨울 든든하게 나겠네요. 보양식 이런 보양식 없겠네. 이야. 보양식을 대표하는 전복부터 갯벌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낙지까지 와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 샘솟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한겨울 뜨끈한 국물 요리가 좋겠습니다. 특히 부산은 바다와 인접했기 때문에 다양한 수산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예, 이 다양한 객것들을 모아 한데 모아서 끓여서 먹는 해물탕. 특히 이 해물탕은요, 우리 부산의 향토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해물탕을 맛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산의 맛을 이어오고 있는 한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추위에 꽁꽁 몸을 녹이려는 듯 손님들은 따뜻한 해물탕부터 매콤한 해물찜까지 다양하게 즐기는데요. 먼저 해물찜은 콩나물과 꽃게, 새우 등 갖가지 재료를 넣은 뒤 비법의 양념장을 입혀줍니다. 한 입 먹으면 얼큰한 맛에 겨울 추위도 달려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해물탕입니다. 가리비, 꽃게, 문어, 전복 등 10여 가지 이상의 해산물이 들어가는 만큼 국물 맛이 정말 다채로울 것 같죠? 바다 부산에 해산이네요. 있는 여러 가지 해물들이 항상 거대하게 차려져 있네요. 보니까 다양합니다. 예, 꽃게도 있고 전복도 있고요, 이리도 있고 오징어, 조개류도 있고 새우. 보기만 해도 들어갈 수 있는 해산물 다 들어갔네요. 이걸로 가지고 와, 겨울 정말. 한철 딱 보양 음식으로 먹으면은 겨울 내도록 막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향토 음식이 13가지가 있습니다. 돼지국밥과 밀면 이것들이 있겠고요. 곰장어 구이라든지 낙지볶음, 생선회, 볶국, 붕어찜, 붕장어구이, 아기찜, 그리고 흑염소 불고기, 동네파전, 제첩국,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해물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즐겨 먹어왔던 우리 방식의 음식이라는 뜻이죠. 국물을 한번 맛을 봐야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진한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국물 한 맛을 볼게요. 해물이 많이 들어가서 국물 맛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오래오래 끓여가지고 진득한 그런 맛이 아니고 바로 팔팔팔팔 한 20분 내에 팔팔팔팔 끓여내가지고 맛을 보기 때문에 아주 개운하고 깔끔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도는 것이 부산 해물탕의 특징입니다. 반으로 갈라보니 속살이 가득 차 있는 꽃게. 시원하게 우러난 국물이 갖가지 재료에 깊숙이 배어들어 깊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신선한 해산물이 만들어낸 한 그릇 해물탕입니다. 주 음식은 해물탕인데 해물탕과 함께 더불어서 이 해물찜도 부산 사람들이 아주 즐겨 먹습니다. 예, 한번 먹어볼게요. 콩나물에 해물 딱 싸가지고 먹으면은 맵싹합니다. 전형적인 우리 부산의 찜 요리입니다. 칼칼한 양념에 콩나물과 미나리가 들어가요. 여기에도 미나리가 들어갔네요. 이 찜 요리는요, 우리 부산 사람들에게는 아주 우리 부산 사람들의 기질과 잘 맞는 음식이거든요. 음식을 아주 맵고 쌉니다. 그래 칼칼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때까지 우리 부산 사람들이 부산에 이주해가지고 정착했던 우리 부산 사람들, 이거 매운 맛을 먹고 정신 차리고 좀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던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부산 사람들은 이 찜 요리를 가지고 많은 스트레스와 그다음 제 힘을 넣는 원동력으로 찜 요리를 즐겨 했습니다. 부산에서 나는 식재료로 부산만의 방식으로 만든 향토 음식 해물찜과 해물탕인데요. 오늘의 음식은 부산 사람들을 닮아 더 따뜻하고 더 시원한 게 아닐까 싶네요. 밥상 위 바다가 덜 끓고 있네. 붉은 노을 속 객것들 모여 푸들푸들 왁자지껄 뜨거운 바다 데리고 왔네. 부산의 겨울철 향토 음식 해물탕 맛을 봤습니다. 이 해물탕은 혼밥 하시거나 이 적은 사람들끼리 먹는 것은 좀 아무래도 양이 좀 많겠죠. 이 겨울 든든한 보양식으로 생각하시고 가족들
모두 함께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 뜨끈뜨끈하게 몸을 데우면서 겨울을 보내시는 것도 참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밥상이 바다가 들끓고 있네. 붉은 노을 속 갯것들 모여 푸들푸들 왁자지껄 뜨거운 바다 데리고 왔네. 부산 바다의 깊고 시원함을 닮은 오늘의 음식은 해물탕입니다. 이야, 바다의 도시 부산하면 정말 이 해산물을 빼놓을 수가 없죠. 전복, 굴부터 전복, 낙지, 가리비, 바지락까지 이 많은 해산물을 한 번에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해물탕이잖아요. 아,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침을 몇 번을 삼키는지 몰라요. 아, 정말 바다의 종합 선물 세트를 만나본 것 같습니다. 푸짐한 해물에다가 시원한 국물까지 있으니까 식사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좋고 해장으로도 좋고 저희 같은 애주가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음식이죠. 최고죠, 최고. 맞아요. 저도 보면서 그 매콤하고 칼칼한 양면의 해물찜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창은 씨처럼 군침을 엄청 흘렸습니다. 네, 사실 탕도 찜도 워낙 푸짐해서 가족 외식 메뉴로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겨울바다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해물 요리, 겨울이 가기 전에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도시와 시골의 즐거운 만남 도시락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영상으로 보셨듯이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변화된 고등학교 생활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앤피플 시간에는 고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문가 정선호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공적인 고교 생활을 안내할 교사 정선호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걱정과 설렘이 교차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걱정은 내려두고 설렘만 가지고 힘차게 고등학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이야기는 사실 많이 들어봤는데 정작 학교에서는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학부모님이나 신입생분들도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따라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하는 제도인데요. 내용이 너무 길고 어려우시죠? 4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진로와 적성, 두 번째 과목 선택, 세 번째 이수 기준에 도달, 네 번째 학점 취득.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고교 학점제의 핵심입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수능 등급제 첫 도입 세대여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지금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텐데 그렇다면 이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개인별 시간표입니다. 중학교 교육과정 같은 경우 학교에서 제시하는 시간표대로 수업에 들어갔는데요. 고등학교는 학생 선택에 따라 개인별 시간표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1학년 때는 학교 모두가 공통 과목으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중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듣고요. 2학년 때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 개인별 시간표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 이것입니다. 네, 굉장히 또 중요한 변화 같은데요. 학생이나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바로 고등학생이 예비 대학생이 된다는 겁니다. 고등학생도 수강 신청을 해서 과목 선택을 하고 공강 시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공강 시간 같은 경우 소인수 과목을 수강해서 들을 수도 있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도 있으며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시험인데요. 한 학기에 7과목에서 9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고등학생의 경우 시험 일정 또한 성적과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강 시간도 생기고 개인 시간표도 생기고 어찌 보면 좀 예비 대학생이 됐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는 게 학생들한테는 내신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큰 걱정이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평가 제도 또한 변경이 됩니다. 몇몇의 과목을 제외하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모두가 학교생활 기록부에 함께 기재가 되는데요. 절대평가 같은 경우 과목에서 제시하는 성취 기준에 학생들이 도달한 정도를 성취도로 평가하는 방식이고요. 상대평가의 경우는 학생들이 받은 석차 등급을 매겨서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제는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이 수강한 성취도 또한 중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좀 궁금해지는 게 학생 입장에서는 내신을 받는 게 그 전보다 어려워졌는지 쉬워졌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에 대한 추가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대평가는 학교에서 제시하는 이수 기준에 아이들이 수강을 하며 A, B, C, D, E와 같은 알파벳을 통해서 성취도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I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I는 미이수로 재수강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걱정이 많으실 수 있죠. 하지만 학교에서는 예방 지도와 보장 지도를 통해 절대 미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상대평가인데요. 상대평가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등급이 완화되었습니다. 9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4%, 2등급이 7%, 도합 11% 정도가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면 5등급제에서는 1등급 10%, 2등급 23%로 대략 33% 정도가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돼서 학생들이 훨씬 내신을 따기가 수월해진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내신을 받는 게 상대적으로 쉬워진 만큼 이 학생들이 높은 등급을 받는 학생들도 많아질 테고 그렇게 되면 이 내신을 따기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또 경쟁이 치열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정시 전형의 핵심인 수능이 통합형 수능으로 변경됩니다. 크게 두 가지의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탐구 과목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1학년 때 학습한 과목을 학생 모두가 응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수학 과목입니다. 수학은 난이도가 높아서 매우 부담이 큰 과목인데요. 기존의 수능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선택해서 수능을 치렀지만 통합형 수능에서는 미적분과 기하가 제외되고 확률과 통계를 통해서 수능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난이도가 내려왔다는 것은 변별력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게 돼서 결국은 입시 제도의 변화도 불가피한데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이 입시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이미 발표한 상황입니다. 정시 전형에서 1단계는 수능 전형으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부터는 교과 역량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학생부를 평가의 요소로 확인하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내신과 수능 모두가 입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럼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통합 수능은 쉬워지고 그에 따라서 N수생은 점점 사라질 것 같은데요. 결국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게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학교 교육은 학교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었기 때문에 수업에서 흥미를 잃거나 실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에 따라 수요자 맞춤 교육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학생들이 직접 과목을 선택하고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흥미도 높아지고 학생 참여형 수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요. 각 대학별로 제시하고자 하는 인재상들이 있습니다. 그 인재상을 먼저 확인한 후 내가 학교 교육에 참여하면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정말 더 효율적인 고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만의 꿀팁이 있다면은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학생과 또 학부모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한 가지만 전해주시죠. 네, 중학교는 고등학교와 다르게 학습의 내용이 심화되고요. 수업 양도 늘어나고 평가 방식도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흔들리고 긴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저는 세 가지 꿀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입학 초기 학교 생활 적응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제시하는 많은 정보들을 흘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숙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학업 성취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높은 등급을 따기가 쉬워진 만큼 내신 경쟁이 치열해질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과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 전략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만의 학습 포트폴리오, 즉 진로 역량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유사하기 때문에
학생부의 기록이 크게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만의 진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나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자신의 삶과 연계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것을 기록으로 연계시킨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학생부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으로 학교 현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물론 평가, 더 나아가 수능, 그리고 입시제도까지 연쇄적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학생 주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바로 실현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연습의 방법으로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는 책을 통해서 생각을 넓히고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지식을 체득하고 지적 성취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답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학생 주도성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독서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빠를 때고요. 시작이 반입니다. 네, 고교학점제 때문에 아마 걱정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서 열심히 하면서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와 시골의 즐거운 만남 도시락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니까요. 우리 학생들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금요일 저녁엔 도시락.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